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2017년에 발동된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2년 더 연장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업체가 제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미국 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을 때 발동되는 조치입니다.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지난 2017년 미국 대표 가전업체 월풀의 청원을 계기로 2018년 2월 발효돼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다급한 월풀은 미국 ITC에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또 한 번 제출했습니다. 월풀은 자국인 미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탁기 단일 품목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세탁기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점유율 21%,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풀은 16%입니다. 결국 세이프가드를 통해 월풀이 보호를 받은 지 3년 차를 맞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죠. 이거라도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든 월풀은 연장 청원을 통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게 업계 해석입니다.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월풀의 텃밭인 미국에서도 한국 업체들에 밀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더라도 국내 기업들에게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과 LG가 세이프가드 발동 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테네시 주의 세탁기 생산 공장을 각각 건립해 현재 미국 내수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그 와중에 미국 고객 만족도 랭킹에서도 주요 가전제품 선호도 1위를 차지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전 1위로 명성이 높던 월풀은 지난 2017년부터 LG전자에게 영업이익 실적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상반기 세계 생활가전 1위를 기록했다가도 블랙프라이데이 등 4분기의 대규모 행사가 지나면 매출 부분에서는 미국의 월풀에게 자리를 내주는 등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 실적 기준으로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4분기를 포함한다고 해도 LG전자가 매출, 영업이익 모두 월풀을 꺾고 가전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HA사업본부의 연간 매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2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월풀의 연간 매출 전망치는 20조 7천억 원으로 전망되며 LG전자와 1조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LG전자는 상승세이고 월풀은 주력시장 미국에서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비교하면 LG전자는 이미 월풀을 제친 지 오래입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LG전자는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월풀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매출만 조금 부족했지 이미 영업이익은 압도적인 차이를 벌리고 있었던 것이죠. LG전자는 2020년을 기점으로 연간 생활가전 부분 매출액까지 월풀을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가전기업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LG전자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63조와 영업이익 3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번 실적은 가전 사업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스타일러,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프리미엄 가전의 인기 지속과 신가전 효과, 그리고 코일9 사태로 인한 집콕 수요가 어우러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시그니처를 필두로 프리미엄 가전 시장까지 장악했습니다. 또한 100도 끓는 물로 만드는 트루스팀을 활용한 건조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은 코일9 상황의 위생가전 수요를 자극하며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그동안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주춤했던 상고하저 징크스도 깨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CES에서 삼성전자 못지않게 LG전자도 많은 상을 받으면서 TV, 가전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그룹 내에는 변화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뉴 LG 구상이 하나둘씩 현실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지난달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전기차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장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합작 법인을 통해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핵심인 파워트레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에게 공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에서 2020년 말 기준 모두 60조 원 규모의 수주 잔액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막대한 수주 잔액을 시작으로 마그나와 협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앞으로 전장 사업 부분이 LG그룹 차원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산으로 배터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점에 배터리 사업을 진행할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있습니다. 회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인데요. 2024년 연간 매출 30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신설 법인이 내세운 목표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 회사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 가치가 50조 원 이상으로 예상돼 국내외 엄청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토록 앞날이 기대되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출시한 테슬라의 모델 3가 배터리의 성능 저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자 주행거리가 평소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중국의 일부 소비자들까지 중국의 CATL 배터리가 아닌 LG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은 리튬과 인산철을 배합한 LFP 배터리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싸다는 것입니다. 코발트와 니켈 등 고가 금속들이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델 3에 저렴한 LFP 배터리를 사용해 가격을 낮추어 많은 전기차 수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LFP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LFP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데 저온이나 고온일 때 에너지 효율이 더욱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너무 춥거나 더울 때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추운 날씨가 되자 테슬라 중국 고객들이 차라리 한국산 배터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두 배터리 종류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NCM 배터리가 더 최첨단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 번 충전 시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의 성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니켈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결정짓는데 NCM 배터리에는 니켈을 많이 넣어 주행거리를 늘렸습니다. 덕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가 내년 초부터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모델 Y에 탑재되는 배터리 물량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델 Y는 보급형 세단 모델 3에 이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두 번째로 양산하는 제품입니다. 중국에서 모델 Y 출시를 앞두고 예약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몰리며 테슬라의 중국 공식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는 모델 Y에 탑재될 배터리로 NCM 배터리를 채택했는데 유럽 경쟁사들을 물리치고 결국 LG에서만 테슬라에게 NCM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롱레인지 트림에서는 LG의 배터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NCM 배터리도 안전성, 가격 등 단점이 있는 만큼 차세대 배터리 연구에도 LG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수년간은 NCM 기반화의 선두를 굳히고 더 먼 미래에는 주행거리를 800km 이상까지 올리고 안정성이 더 뛰어난 제품을 내놓기 위해 전고체, 리튬황, 리튬 메탈 등 다양한 배터리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LG그룹의 올해 실적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LG전자의 기둥이던 가전, OLED TV의 꾸준한 실적과 더불어 부품과 배터리 사업을 키우고 있는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과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장 부품부터 플랫폼까지 올해 화려하게 부활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LG가 완성차 빼고는 전기차 핵심 부품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LG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전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